자, 수학 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함수에 대해서 기억을 좀 해봐야 된다. 사실 이제 여기 제목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선의 방정식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곧 1차 함수예요. 1차 함수. 그래서 수투에서 등장하는 함수들은 이제 1차 함수, 2차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애들이거든. 이거 말고도 우리가 배운 함수들 있잖아. 무슨 함수 배웠죠? 지수함수, 로그함수, 뭐 삼각함수 이런 것도 배웠잖아. 근데 걔네들은 이제 수투에서는 등장하지 않고 나중에 여러분 선택 과목 중에 미적분 있죠? 미적분 과목으로 가면 그 미적분 과목에서는 이제 그런 애들에 대한 미분과 적분을 배우는 거고, 요 수투에서는 요런 함수들에 대한 미분과 적분을 배우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것들 자체를 잘 모르고 있으면 당연히 좀 공부하는데 문제가 있겠지. 그래서 예전에 배웠던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이다. 이거는 1차 함수라는 제목으로 이미 우리가 중2 때 배웠어요. 중2 때. 중2 때부터 배웠던 건데,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제목으로 고1 때 다시 한번 배운 부분, 그걸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자, 우선 1차 함수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이게 1차 함수의 제일 기본이 되는 모양이야. y는 mx 플러스 n, 뭐 또는 뭐 ax 플러스 b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y는으로 정리했을 때 이쪽에 있는 요 식이 지금처럼 1차식의 모양일 때 우리는 얘를 1차 함수 또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냐면 1차 함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다 뭐가 그려져요? 그건 알잖아, 그지? 1차 함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직선이 그려지기 때문에 1차 함수가 곧 직선을 나타내는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 1차 함수에서 요 m, 요 자리에 들어가는 요 숫자, 이 m이라는 녀석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쵸, m은 기울기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직선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이 각도를 결정하는 숫자인 거고, 기울기를 정확한 뜻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이걸 우리는 기울기라고 부르고, m값이 바로 그 기울기를 보여주는 값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요런 함수가 있다고 해볼까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 1차 함수는 몇 컴마 몇과 몇 컴마 몇을 지나가니, 준이야? 네, 여기가 그치, 마이너스 1,0이고 위에 있는 데는 얼마? 0,2라고 볼 수 있지. 요런 점들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가면서 이렇게 가면서 x 값은 얼만큼 커졌지? x 값은 얼마 커졌지, 준이야? 1만큼 커졌지. 근데 y 값은 얼마 커졌지? 2만큼 커졌지. 그러니까 x 값의 증가량이 1인데 y 값의 증가량은 2인 거죠. 그럼 그때 이 직선의 기울기는 몇이 된다? 2가 된다. 그쵸? 네, 이런 게 m이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방금 전처럼 점의 좌표가 두 개 나와 있을 때 기울기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호철아, 그런 거 기억나니? 기울기가 양수일 때하고 음수일 때하고 무슨 차이가 발생하죠? 맞아요. 지금처럼 지금 그려놓은 요 녀석은 방금 구해봤지만 기울기가 2라는 양수였잖아. 그러니까 그래프의 방향이 어디로 가? 오른쪽 위로 간다. 그치? 그래프의 방향을 말할 때는 항상 오른쪽 먼저 던져놓고 오른쪽 위인지 오른쪽 아래인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오른쪽 위로 간다. 왜? 기울기가 플러스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다른 그래프를 그렸는데 다른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어요. 그럼 이 초록색 그래프는 준이야, 이건 어느 방향이라고 말해야 될까, 이거? 항상 오른쪽? 그리고 우하라는 건 오른쪽 아래로 간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간다. 이것은 기울기를 구해보면 얼마 나오겠어? 음수가 나오는 거야. 그쵸? 네.
기울기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기울기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간다. 이 기울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붙어있는 요 n 있죠, n. n은 무슨 역할을 하죠? 그쵸, 얘는 y 절편의 역할을 한다. y 절편이 호철아 정확하게 무슨 뜻이죠? 뭐라고? 아, x값에 0 넣는다. 그거는 이제 y 절편을 찾는 방법이고, y 절편이란 말의 뜻은 뭘까? 모든 함수에서 다 쓰는 말이잖아. x 절편, y 절편 이런 말. 그치? y 절편이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 그죠? 그걸 우리는 y절편이라고 하죠. 그래서 좀 전에 그렸던 이 빨간 그래프 같은 경우, 이 빨간 직선 같은 경우는 y축하고 준이 어디서 만났어? 그죠? 여기서 만났지. 그럼 이 만나는 점이 지금 0,2잖아? 그 만나는 점의 y좌표, 그러니까 2가 바로 y절편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종합해봐. 좀 전에 이 그래프는 기울기도 2였고요. y절편도 방금 2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 빨간 직선이 직선을 식으로 나타내면, 그러니까 이 빨간 직선의 방정식이 y는 2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기울기가 2고 y절편이 2니까. 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그 1차 함수에서 기억해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이야. 그러면 요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은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그때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를 찾아봐라 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어떤 점을 지나가고 기울기가 얼마다 이렇게 정해줬을 때, 그 다음에 y축에 평행하거나 x축에 평행한 직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문제에서 3,1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 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한 방에 쓸 수가 있냐면, 자, y는 한 다음에 마이너스 3,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 하고 괄호 열고 x 빼기 3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한 방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요. 준이야, 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붙이는지 알겠니? 그러면 요걸 먼저 해볼까? 만약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건 똑같은데 이게 0,0을 지나간다라고 하면 어떨까? 0,0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 이거는 이런 거잖아. 여기를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야, 그지? 그죠? 그럼 요 녀석의 식은 어떻게 생기냐면 얘는 y절편이 0이죠. 그러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요 빨간의 식은 어떻게 생길까? y는 마이너스 3x 하면 끝나는 거야. 원래 요 뒤에다가 붙이는 게 y절편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뒤에 붙는 게 지금 빵인 상황 아닌가? 0,0을 지나가니까. 그지? 자, 그러면 0,0을 지나가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 그게 요건데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는 0,0이 아니라 3,1을 지나가는 애를 만들고 싶죠. 그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지금 여기 있는 0,0이라는 점을 오른쪽으로 3칸, 위로 1칸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켜가지고 여기로 보내주는 거야. 그러면 이 그래프하고 똑같은 그래프가, 자, 여기 있던 그래프가 얘가 오른쪽으로 3칸, 위로 1칸 올라가면서 여기로 딱 이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울기는 아까랑 똑같이 마이너스 3이면서 요 3,1이라는 점을 지나가는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3 붙이고 뒤에 플러스 1을 하는 이 행동이 결국 뭘 해주는 거냐면 평행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평행이동. 꼭 직선뿐 아니라 다른 함수에서도, 자, 원래 x가 있던 자리에 지금 x 빼기 3을 넣었죠. 그죠? 이거는 x축 방향으로 3칸만큼 움직여주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플러스 1을 붙였죠. 요거는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켜주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
아니요. x축 방향으로 3만큼 가고 싶으면 x자리에 x 빼기 3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이 플러스 1도 원래는 여기 있던 게 아니라 원래는 여기 있던 거야. 여기 있던 거야. 여기. 요렇게 있던 거야. 그러면 앞뒤가 맞잖아. x축 방향으로 3만큼 옮기고 싶으면 x자리에 x 빼기 3을 넣고 y축 방향으로 1만큼 옮기고 싶으면 y자리에 y-1을 넣고.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3만큼 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y값을 얻기 위해서 내가 x값을 3만큼 더 큰 놈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3만큼 더 큰 놈을 넣었을 때 아까랑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x 빼기 3이 있어야 돼. 아까 전에는 얘한테 0 넣고 0 넣으면 만족됐잖아. 근데 이번에는 여기다 3 넣고 여기다 1 넣었을 때 등식이 성립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평행이동 시키고 싶은 양을 식에다가는 부호를 반대로 적용해서 넣어줘야 돼요. 그죠? 그런 원리에 의해서 아무튼 3,1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직선 하면은 요런 식이 바로 떠올라야 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여기 1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1차 함수를 다루다 보면은 진짜 많이 등장하는 상황이죠. 기울기하고 지나가는 점 알 때 그 1차 함수의 식을 딱 쓸 수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x축의 평행, y축의 평행 이런 거는 이런 거죠. 직선이 이제 x축의 그러니까 y축에 평행하게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거졌다. 예를 들어 이렇게 거졌는데 여기의 값이 1이었다. 그럼 쳐라. 요 파란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모두 다 어떤 공통점이 있죠? x좌표가 전부 다 1인 점들의 모임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직선의 이름이 그냥 뭐가 되는 거야? x는 1이 바로 이 직선의 이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y축과 평행한 직선 그러면 x는 얼마 이런 식으로 써지는 겁니다. 항상. 반대로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돼가지고 자 마이너스 2야 여기가. 그러면 준이야 여기가 지금 0, 마이너스 2라는 거 보이니? 그럼 여기는 몇 컴마 몇일까? 1, 마이너스. 그럼 여기는 몇일까? 그치. 그러니까 요 하늘색 직선 위에 있는 애들은 전부 공통적으로 무슨 좌표가 얼마로 똑같아? y좌표가 마이너스 2로 똑같아. 그래서 이 직선의 이름은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여기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처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점을 두 개를 얘기해 줬을 경우에는 그냥 그 두 점을 이용해서 아까 우리 해본 것처럼 얘네 둘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먼저 찾으면 돼. 아까 우리 기울기 해봤죠? x가 얼마 커졌나? 그 다음에 y가 얼마 커졌나? 이거 가지고 기울기 찾잖아. 그거를 식으로 나타낸 게 이겁니다. 요렇게 써져 있으면 얘가 바로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얘가 기울기다라는 걸 생각하면 사실 요 식이나 여기서 위에 설명한 요 식이나 동일하죠. 요게 기울기였는데 기울기 자리에 요 놈으로 바꿔진 거니까 기울기 찾은 다음에 아까랑 똑같이 쓰시면 직선을 구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사실 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모양만 잘 찾을 수 있어도 되거든요.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1-1번, 2-1번, 3-1번 이렇게 세 개를 한번 구해 봅시다. 이 중에 한 개만 먼저 같이 해볼게. 요거 2-1번에 1번 있죠? 요것만 먼저 같이 해보자. 자, 이렇게 두 점이 주어져 있으면 호철아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먼저 뭘 구해야 돼? 기울기를 구해야 돼. 기울기. 그치? 자, 기울기를 구할 때는 x값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이니까 x값 얼마 증가했죠? x값이 4 빼기 2 이렇게 쓰면 되죠. 이게 x값 증가량인 거 아닌가? 준이 이해되니? 그죠? 그럼 y값은 얼마에서 얼마를 빼야 돼? y값 증가량을 구하려면 그치? 그죠? 그러니까 내가 x값 증가량 구할 때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뺐기 때문에 반드시 y값 증가량을 구할 때도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야 기울기가 나오는 거죠. 기울기 얼마란 얘기?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한 다음에 자 기울기 마이너스 1 넣어주시고 그리고 괄호 열고 x 빼기 2 괄호 닫고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죠. 준이 요거 이해돼? 이걸로 해도 상관없어요. 봐봐. y는 한 다음에 마이너스 1 괄호 열고 x 빼기 4 괄호 닫고 빼기 1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나 전개를 시켜보면 자, 마이너스 x에 그리고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얘도 전개를 시켜보면 마이너스 x에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점으로 하든지 결과는 똑같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럼 이 페이지에 나머지 문제들 답 한번 찾아보세요. 일단 기울기를 먼저 구해야 되지 않나요, 이거는? 기울기가 뭐 나왔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4 작아졌고 마이너스 4가 맞나? 1하고 마이너스 4 봐봐. 마이너스 6 빼기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7 빼기 마이너스 3 아닌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4 아닌가? 그쵸? 네, 기울기가 잘못 나오면 답이 안 나오지. 좋아요. 그럼 다음 페이지로 가서 다음 페이지는 이제 기울기, 그러니까 방금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나오는 문제들인데 기본적인 문제들만 있어요. 1번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x 절편이 5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써먹어주면 좋을까? 뭐라고? x 절편이 5다. 이건 어떻게 써먹을까? x절편이 5라는 거는 우리가 점의 좌표로 받아들여줘야 돼. 아까 y절편이 뭐라 그랬냐면 y축하고 만나는 점의 y좌표를 했잖아. 그지? 그럼 예를 들면 어떤 함수의 y절편이 3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 함수가 몇 컴마 몇을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0,3을 지나간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 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y축하고 만나는 점의 y좌표니까 여기를 지금 지나간다는 얘기야. 여기를 y절편이 만약 3이면 그럼 y절편이 3이라는 건 0,3을 지나간다 이 말과 같은 뜻이잖아. 그런 느낌으로 x절편이 5면은 x축하고 지금 5에서 만난다는 얘기거든요. x축하고 5에서 만나? 그럼 요거는 몇 컴마 몇을 지나간다로 받아들여야 돼? 5,0을 지나간다로 받아들여야 돼. 그치? 그러니까 지금 기울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5,0을 지나간다라는 사실이 나와 있으니까 식 찾을 수 있죠. 그죠? 기울기 그리고 지나가는 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중점을 찾는 방법만 알면 풀 수 있겠죠? 호철아 중점 어떻게 찾아? 요 점과 요 점의 중점이다. 그거를 막 공식이 뭐였더라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중점 그러면 가운데를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그치. 그냥 x좌표끼리 더해가지고 2로 나누고 y좌표끼리 더해가지고 2로 나누고 그러면 되지. 그치? 그럼 x좌표가 몇이에요? 2, 그리고 y좌표는 4. 그럼 됐죠? 이번에도 자 기울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점 나와 있으니까 역시 요거와 요거를 이용해서 답 찾으면 된다. 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도 3번은 뭐 그냥 하면 돼요. 그쵸? 점 2개 나와 있으니까 이거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찾아서 y절편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이 2개의 점이 나와 있으니까 얘네 둘을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부터 찾아. 찾은 다음에 요거 대입해. 그럼 A 나오겠죠? 그죠? 어떤 직선이 어떤 점을 지나간다 라고 하면 이걸 갖다가 대입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니까
그죠? 1차 함수식 찾아서 대입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자, 이 문제도 아까 처음에 설명한 1번 같이 x절편이 2입니다. 그럼 준이 어떻게 해석해? 2,0을 지납니다. 또 y절편이 5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 0,5를 지납니다. 그럼 이번에도 점이 2개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 2개 가지고 뭘 찾을 수 있을까? 기울기를 찾을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기울기만 찾으면 y절편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함수가 바로 나오죠. 거기다 그냥 요거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6번은 이 직선과 x축과의 교점.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을 호철아 뭐라 그래? 정확하게는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를 뭐라 그래? x절편이야 그래. x절편을 찾는 방법은 뭐지? y에 0 넣는 거지. 그래서 x축과의 교점 P 이거를 찾는 방법은 y에다가 0을 대입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식에 y에다 0 집어넣어 보면 y에 0을 넣는 순간 이게 그냥 없어져 버리잖아요. 분수가 이렇게 없어져 버려. 없어져 버리니까 준이야 x가 몇 나와? 3 나오지. 결국 x축과의 교점 P는 3,0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나와 있는 식에서는 y축과의 교점을 찾고 싶으니까 이거는 거꾸로 누구에다 0을 넣을까? x에다 0을 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x에다 0을 넣어주시면은 요거 앞에 게 사라져 버리니까 y는 몇이 돼? 8 되죠? 그러면 q점의 좌표는 0,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 할 일은 그 방금 찾은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또 기울기 찾은 다음에 이걸 y절편으로 쓰면 되겠지. 그죠? 자, 답 한번 찾아봅시다. 자, 3번 기울기 구했어? 마이너스 7분의 1이 나오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7분의 1이 나온다고요? 이렇게 항상 기울기 이렇게 쓰는 거야. 일단 이거 빼기 이거, 그죠? 2 빼기 마이너스 5 분의 이거 빼기 이거 마이너스 6 빼기 8 이거 아닌가? 근데 어떻게 7분의 1이 나올 수 있어? 기울기가 이상하게 나와. 기울기가 이상하게 나오면 직선의 방정식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치? 다시 답 찾아보시고. 또 다른 문제 중에서 또 안 되는 문제가 있나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2차 함수가 나오죠. 사실 이제 2차 함수가 우리가 다루는 함수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녀석이다라고 볼 수 있어. 그치? 우리 수투 들어가면 이제 막 3차 함수, 4차 함수 막 이런 거 그릴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의 기본이 되는 건 2차입니다. 2차. 1차랑 2차는 많이 달라. 함수든 방정식이든 뭐 부등식이든 1차랑 2차는 많이 달라요. 푸는 방식도 다르고 접근하는 방법도 다른데 2차나 3차나 4차 이런 것들은 비슷비슷해. 조금씩 복잡해질 뿐이야. 그러니까 2차가 중요한 거죠. 이거를 잘하면 3차나 4차 이런 것들도 잘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에서 2차 함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자, 이 녀석은 일단 아무런 평행이동을 시키지 않은 녀석입니다. 아무런 평행이동을 시키지 않은 녀석. 그리고 아까 전에 1차 함수는 그래프를 그리면 준이야 어떤 도형이 그려졌죠? 언제 우리가 삼각형을 그렸죠? 1차 함수에서 삼각형을 그렸어? 방금한 게 1차. 직선. 직선. 1차 함수는 직선. 2차 함수는 그러면 어떤 도형이야? 요렇게 생긴 걸 우리 무슨 선이라고 하죠? 호철이 알아? 포물선이라고 한다. 포물선이 뭔데, 호철아? 응? 어떤 물체를 공중에 휙 던지면 물체가 이렇게 날아가지고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지? 그 물체가 이렇게 공중에서 날아갔다가 떨어지는 이런 궤적을 포물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곡선이 그런 모양을 갖는다. 포물선이라고 불러요. 아무튼 곡선인데 이 곡선이 이렇게 생겼을 때 이 녀석의 요 지점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지점 또는 뭐 이렇게 생긴 애도 있으니까 얘는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지점 요 포인트가 이 이차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인데 이 점을 준이야 무슨 점이라고 불러요? 1번에 있다 1번 꼭지점. 꼭지점이라고 불러요. 꼭지점. 그래서 지금 y는 ax제곱 이런 모양을 갖는 이차함수는 꼭지점이 0,0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꼭지점이면 x축이 요렇게 y축이 요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꼭지점이 정확히 0,0에 있는 요러한 이차함수의 식이 y는 ax제곱입니다. 그러면 이제 a 자리에 어떤 값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꼭지점이 다 여기 있어도 조금씩 변할 수 있는데 일단 호쳐라. a가 0보다 클 때 하고 작을 때 a가 0보다 클 때는 어떤 모양이더라?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 지금 그려놓은 포물선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고 그럼 준이야 당연히 반대로 a가 0보다 작으면 어디 뭐겠어?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위로 볼록하다고 해서 그래프를 막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 그지? 왜냐면 꼭지점은 무조건 0,0에 있어야 되니까 위로 볼록하면서 꼭지점이 0,0에 있으려면은 이렇게 생겨야지 그치? 이렇게 생긴 거 요게 꼭지점이 0,0에 있으면서 위로 볼록한 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a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다. 이게 a가 하는 두 번째 역할이거든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아래로 볼록한 파란 그래프하고 이렇게 빨간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둘 다 아래로 볼록하고 꼭지점이 0,0인데 둘 중에 빨강이 더 폭이 좁잖아요. 그죠? 그럼 이 빨강의 a 값이 파랑의 a 값보다 더 큰 겁니다. 예를 들어 파랑이 y는 x제곱이라면 빨강은 y는 2x제곱 이런 거예요. 준이야 이거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니? 원리는 잘 모르겠네. 이해는. 원리랄 거는 별거 없어. 우리가 이걸 만족하는 점들을 찍어보고 이걸 만족하는 점들을 찍어보면 그냥 쉽게 생각해서 얘한테 x에 1 넣으면 y가 얼마야? x에 1 넣으면 y가 1이지. 근데 얘한테 x에 1 넣으면 y가 얼마야? 아니? 맞죠? 아니? 2. 2야 2 그치? 제곱하고 2 곱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x에다 1을 넣어봤는데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똑같이 x에다 1을 넣어봤는데 파란 그래프에다가 1 넣었을 때는 1,1 여기 찍히는데 빨간 그래프에다 1 넣었을 때는 1,2 여기 찍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폭이 좁아질 수밖에. 그죠? 그래서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이런 게 a가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건 그거야.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고 음수면 위로 볼록이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방금 전에 얘기한 애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애는 무조건 꼭지점이 어디라 그랬지 준이야? 0,0이랬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평행 이동의 원리가 들어갈 거예요. 자 얘를 이제 y는 a과로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러면 위에 있던 식과 비교해 봤을 때 x가 있던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 x-p가 들어갔죠. 요게 아까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옮기란 뜻이랬지? p만큼이야. 그죠? 여기에 마이너스 p가 들어가면 오히려 x축 방향으로 p만큼 옮기세요. 이런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q 이것도 사실은 이항시켜가지고 원래 y-q였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이 부호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겠지. 그래서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시켜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얘는 꼭지점이 0,0이었잖아. 그지?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는데 꼭지점이 여기 0,0이었어. 근데 얘를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이렇게 옮겼어. 그죠? 그렇게 옮기게 되면은 꼭지점 자체가 아까 빵빵이 있었는데 꼭지점 자체가 p, q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꼭지점이 p, q인 그런 이차함수가 만들어진다.
뭐 여기에는 m과 n으로 했는데요. m, n이든 p, q든 식의 구조가 똑같으면 그만큼 평행이동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이차 함수를 만나면 대략적인 모양이 딱 보여야 돼.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 자, 이렇게 생겼어, 오처럼. 이렇게 생긴 이차 함수를 내가 좀 대충 그려보고 싶어. 그러면 이 녀석의 꼭지점이 어디예요? 1,3. 그치? 꼭지점이 일단 보여야 되고. 주니아에는 어디로 볼록할까? 누구를 봐야 돼? 어디로 볼록한지를 판단하려면? 앞에 마이너스 뭐 얘를 봐야 돼. 이게 음수잖아. 음수인 걸로 봐서 얘는 어디로 볼록? 위로 볼록이야. 그치? 위로 볼록. 그러니까 대략적인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야. 1,3의 꼭지점이 있어요. 1, 띵띵띵 여기 꼭지점이 있으면서 위로 볼록하니까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요런 그래프가 요 녀석의 그래프가 될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고, 조금 더 얘를 자세하게 그려보고 싶으면 요거까지 구해보면 좋아. 이 녀석의 y절편, 이 x절편, y절편 같은 거는 모든 함수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거니까 아까 직선하면서 얘기했죠. y절편 구할 때는 x에 뭐 넣어라? 뭐 넣어라 x에? X예요? 너무 막 하루에 많은 지식을 넣고 있어 머리에. 이게 3년 전부터 차근차근 넣었어야 되는 건데 하루에 막 몰아서 집어넣으려니까. y절편 찾을 때 어떻게 되죠? X 뭘 생각해봐. y축하고 만나는 점의 y좌표가 y절편이지. 그럼 y축하고 만나는 점은 예를 들면 뭐 이런 데잖아. 이런 데. 이런 데가 y축하고 만나는 점 아니야? y축하고 만나는 이 모든 점들은 다 얼마 컴마로 시작할까요? 그래 0 컴마로 시작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y절편을 찾고 싶으면 나는 x에 0을 넣어야 돼요. 그죠? x에 0을 넣어야지. 그래서 x에 0을 넣어보면 여기다가 x자리에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을 제곱해봤자 1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1이네. 그죠? 그러니까 얘는 y절편이 0,1이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처음에 그렸던 거보다 사실은 조금 더 폭이 넓은 거야. 왜냐면 여기가 지금 1이잖아. 여기를 지나가게 그려야 되니까 조금 더 폭이 넓게 이 정도? 띵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이차 함수를 그릴 수가 있겠다. 아무튼 이차 함수의 식을 딱 보면 꼭지점이랑 어디로 볼록한가 이걸 이용해서 대략적인 모양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차 함수를 이제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 이렇게 써져 있는 이차 함수를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표준형으로 써져 있으면 꼭지점이 한눈에 보이니까 그래프 그리기가 편한데 보통 문제에서는 표준형으로 잘 안 주려고 그래. 문제에서는 자꾸 일반형으로 줍니다. 일반형. 그냥 뭐 이런 거죠. 다 전개되어 있는 이런 모양이 일반형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도 이차 함수고 얘도 이차 함수인데 얘는 모양을 잘 조절해서 꼭지점이 한눈에 보일 수 있게 만든 모양이고 얘는 그런 거 없이 다 그냥 전개시켜 놓은 모양이에요. 그럼 문제에서 일반형으로 함수를 주면 우리는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야 문제를 풀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 모양을 이런 모양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더라? 그지? 1단계는 요 숫자로 묶는 겁니다. 묶는데 어디까지만 묶어? 그쵸? 여기까지만 묶으면 돼. 여기까지만 묶고 대신에 괄호 안에 자리를 한 2칸 떼주고 바깥에 플러스 1 붙여줘. 여기 1단계. 2단계가 뭐죠, 철아? 그렇죠. 이 숫자에 대한 그쵸. 절반의 제곱에 해당되는 숫자를 여기다 한번 더해주고 빼준다. 지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의 절반이면은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플러스 1이잖아. 그 1을 한 번 더해주고 한 번 빼준다. 이렇게 쓰는 것이 2단계. 3단계는 뭐냐면
이제 이 부분이 무조건 완전 제곱식이 될 거거든. 이게 뭐의 제곱인지 보이니 주냐? 이게 요렇게 돼야 되거든. 요렇게. 네. 뭐죠? X 음. 요 끝에가 1이 왔지. 이 1이라는 게 얼마의 제곱이야? 1의 제곱이지. 그럼 그대 1 쓰는 거예요.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 마이너스 쓰는 거고. 그지? 요렇게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초록색 부분이 요렇게 바뀐 거야. 그러면 이 끝에 있던 요 마이너스 1은 지금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데 들어가지 못했잖아. 그럼 얘는 이제 요 괄호 바깥으로 쫓겨나야 되는데 얘가 괄호 바깥으로 나갈 때 괄호 앞에 있던 요 숫자의 분배를 받아서 나가는 거야. 그럼 얘가 얼마가 되겠니? 요거를 분배 받으면 마이너스 3. 얘까지 하면 이렇게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모양이 바로 위에서 얘기한 무슨 형? 표준형. 그치? 우리는 지금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꾼 거야. 그럼 이 식을 보면은 준이야 꼭지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인지 보여요? 그렇지. 어디로 블록할까? 아래로. 그렇지. 앞에가 3이니까. 맞죠? 그럼 이 정보만 있어도 그러면 대충 1, 대충 1, 마이너스 2 여기쯤에 꼭지점이 있으면서 아래로 블록하고 조금 폭이 좁을 테니까 뭐 요런 요 정도 이렇게 띵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그치? 그래서 2차 함수를 다룰 때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 찾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밑에서 연습을 해봅시다. 밑에 다 1-1번과 1-2번 다 그런 문제들이에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라. 바꿨으면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라. 그리고 여기 추계방정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추계방정식이 뭐냐면 모든 2차 함수는 이 가운데 지나가는 요 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거든요. 그죠? 그 가운데 지나가는 이 세로선을 우리가 2차 함수의 축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축을 나타내는 식이 추계방정식인데 이 축은 꼭지점을 지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지점의 x좌표를 그대로 갖고 와서 x는 1 이렇게 쓰면 요게 추계방정식이 됩니다. 모든 2차 함수에서 다 마찬가지. 요 녀석 같은 경우도 꼭지점이 지금 1,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자, 요 놈의 센터를 지나가는 요런 축을 우리가 그어본다면 요런 축을 그어본다면 이 축의 방정식이 뭡니까? 그러면 x는 하고 요걸 그대로 갖다가 띡 쓰면 그게 바로 축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자.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은 71페이지에 있는 문제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2차 함수를 다루다 보면은 필요한 그리고 이제 얘를 이용해 가지고 뭐 다른 것들도 활용하고 이렇게 활용도가 높은 부분인데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는 사실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쓰잖아. 그럼 얘하고 얘가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맨날 찾는 게 뭐죠? 2차 방정식 기울기가 어디 있어? 2차 방정식 나오면 맨날 뭐 하라 그래요?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이런 2차 방정식 만나면 습관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요? 인수분해 하잖아. 인수분해 왜 하니? 뭐 찾으려고 하는 거니? 해를 찾으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방정식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은 그 방정식의 해를 찾는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의 해를 우리가 근이라고 하잖아.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그 알파와 베타가 똑같이 생긴 2차 함수,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있으면 요런 2차 함수도 있을 거 아니야. 똑같이 생겼는데 앞에 y만 붙어있는 자, 요런 2차 함수에서는 과연 이 방정식의 두 근이었던 3하고 마이너스 1 그 두 근이 요 2차 함수에서는
뭐의 역할을 할까요?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답을 알고 있어. 생각해봐. 이 식하고 이 식을 비교해보면 자, 이 2차 함수를 이렇게 바꿨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럼 뭘 해준 거냐면 y 자리를 뭘로 바꿔준 거야? 0으로 바꿔준 거야. 준이 아까 y 절편을 찾고 싶을 때 하는 행동이 뭐죠? x 0 넣는 거지. 그럼 거꾸로 지금처럼 y에 0을 넣었다는 건 뭘 찾을 때 하는 행동일까? x 절편을 찾을 때 하는 행동이야. 다시 말하면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있죠. 알파와 베타라는 이 두 근이 요 2차 함수에서는 무엇과 같은 개념이다? x 절편과 같은 개념이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얘기는요. 2차 방정식의 두 근, 정확하게는 실근이에요. 실수인근. 실근이 2차 함수의 x 절편의 역할을 해준다. 이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2차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요 놈에서 y에 0 넣고 계산해 보니까 3이랑 마이너스 1이 나왔어. 그럼 요 놈의 그래프를 그리면 호철아 이거 어디로 볼록하지? 아래로 블록하지? 그런데 얘가 x축하고 두 번 만나는데 그 만나는 포인트가 바로 요 3하고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니 준이야? 네. 예.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실근이 2차 함수에서의 x 절편하고 똑같다. 요게 요 페이지의 설명의 핵심이고, 그러면은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것 중에 이거 뭐지 요거? 대문자 D 뭐죠? 판별식이야. 판별식. 준이 들어봤니? 판별식? 네. 살짝 기억이. 살짝 날랑말랑해? 판별식이 어떻게 생긴 식이더라? 이거 근의 공식의 그 루트 안에 있는 그거, 이게 판별식인데 이 판별식이 뭘 판별해낼 수 있는 식이었죠? 저요? 이거 너무 무리야? 그거 아니고 까먹었어. 자, 판별식이 뭘 판단해내는 식이었냐면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또는 판별식이 딱 0이랑 같거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자,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는 이게 무슨 뜻이게? 그렇지. 판별식은 실근의 개수를 찾아내는 식이었어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고, 판별식이 딱 0이면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 하나의 실근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실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치? 그러면 생각해봐. 자, 이 개념을 그대로 2차 함수에 가져갈게요. 2차 함수에 가져갈게. 좀 전에 얘기한 게 뭐였냐면 2차 방정식에서의 실근이라고 쓸게. 자, 2차 방정식에서의 실근이 2차 함수에서의 x절편이랬잖아. 그죠?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커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집니다 라는 개념은 2차 함수로 넘어가면 서로 다른 두 개의 뭘 갖는 거야? x절편을 갖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순화해서 말하면 결국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건 2차 함수에서는 무슨 뜻이냐? x축과 몇 번 만난다? 2번 만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근이라고 하는 거는 실근 하나잖아. 실근 하나니까 얘는 x축이랑 한 번 만나야 되겠죠. 그죠? 근데 x축이랑 한 번 만나는 게 이제 그림으로 따지면 요런 거거든. 요런 거. 요렇게 딱 x축이 있는데 요렇게 딱 이렇게 부드럽게 쓱 닫고 내려오는 거, 이런 걸 우리는 접한다라고 불러요. 접한다. x축에 접한다. 그리고 서로 다른 두 허근, 이거는 실근이 아예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건 x축하고 아예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하면은 밑에 있는 6가지 그래프의 모양이 이해가 될 거야. 이 6가지는 어떻게 구분한 거냐면 일단 A 값에 따라서 둘로 구분해요. 이거는 아볼 위볼이죠.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그 다음에 거기다 판별식을 가지고 다시 세 종류로 구분해요. 그럼 요게 방금 전에 말했던 이제 X축이랑 2번 만나냐 아니면 한 번 만나냐 아니면 안 만나냐잖아. 그죠? 그래서 어디로 볼록한가에다가 X축이랑 몇 번 만나나 이걸 합치면 요렇게 6가지 모양 중에 한 가지로 무조건 결정이 된다. 이차 함수는. 그럼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돼. 만약에 자 이렇게 생긴 이차 함수가 있는데 요 놈에 대해서 이런 조건들을 딱 줬을 때 이렇게 줬을 때 이걸 딱 보면 이 이차 함수의 대략적인 형태가 떠올라야 돼요. 일단 어디로 볼록해? 위로 볼록해. 요거 때문에 위로 볼록해.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x절편이 몇 개였구나? 2개였구나. 그러면 위로 볼록하면서 x축이랑 2번 만나는 요 그래프의 모양이 딱 떠올라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럼 만약에 또 a가 0보다 큰데 판별식이 딱 0이야. 이런 뭐야? 그렇지. 아래로 볼록한데 x축에 접하는 모양이 딱 떠올라야 되는 거지. 그치? 요런 것까지 그릴 수 있으면 이 앞에 내용 설명을 이해를 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1-1번부터 이제 풀어보는데 1-1번은 그 x축의 이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 이걸 우리가 딱 세 글자로 줄이면 이게 바로 x절편을 찾는 겁니다. 그죠? x절편. 그럼 아까 얘기했죠. x절편은 y에 어떻게 하고? 0 넣고, 그죠? 여기도 y에 0 넣고, 그리고 이건 방정식 되잖아. 그 방정식을 인수분해해서 풀어버리면 그럼 x절편 2개를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 다 판별식으로 풀면 되겠고 2-2번도 판별식으로 풀면 되겠고 이 페이지의 문제들 한번 풀어봅시다. 그렇지? 자, 2-1번에서 판별식을 써보면은 자, 일단 a가 1이고 b가 4고 c가 k죠. 그러면 이 녀석의 판별식은 b제곱 16 마이너스 4k잖아. 근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은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서다두실. 판별식 0보다? 커야지, 그치? 커야 돼. 여기 크다라고 해. 그럼 이제 이거를 K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야, 정리. 자, 얘를 K에 대해서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16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항을 시켜. 이항되면 부호 바뀌는 거 알죠? 자, 그런 다음에 양변을 나는 K에 대해 정리하고 싶은데 앞에 마이너스 4가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4로 어떻게 할까? 양변을 나눠주는 거지. 근데 마이너스 4잖아. 음수로 나누는 거지. 그럼 부등식에서 이렇게 부등호가 있는 식에서 양변을 음수로 나누게 되면 자 이렇게 마이너스 4로 나누게 되면 이쪽은 K만 남고 이쪽은 4가 될 텐데 이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돼? 반대로 뒤집혀. 요게 1번 답. 만약에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10하고 비교해봐. 이거 누가 크죠? 마이너스 5가 이거 크지 그치? 근데 양변을 마이너스 5로 한번 나눠봐. 이거를 마이너스 5로 한번 나눠봐. 그러면은 좌변은 얼마가 돼? 1 되고 얘는 얼마가 돼? 누가 커졌지? 얘가 커지지 그치? 그래서 부등식이 갖는 성질이에요. 부등식의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를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요. 그죠? 거기에 적용돼서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은 그냥 공짜야 공짜. 이 똑같은 식 쓰면 되잖아. 이 16-4k 쓰면 되는데 한 점에서 만나려면은 이 판별식이 0이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럼 그 이후의 과정이 똑같아. 16 넘기고 마이너스 4로 나누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K가 4하고 같다가 되겠죠. 그리고 3번은 1번이랑 이것만 뒤집으면 되는 거 아니야? 부등호 방향만 반대로 시작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K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2-2번은 했니? 그거까지 한번 해봐. 그 문제 하고 다음 페이지로 가자. 자, 일단 얘도 그 판별식은 썼죠? 네. 판별식이 어떻게 나왔어? 9 아, 9제곱. 아, 3제곱. 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 1 봐봐 이차함수 이렇게 생겼죠? A가 얼마고 B가 얼마고 C가 얼마야? 1하고 4하고 마이너스 1. 아니야 마이너스 K야 그치? 그러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9 플러스 4K 이게 판별식인 거야. 아, 13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판별식이 이렇게 나왔는데 X축이랑 만나도록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 만난다는 말 안에는 한 번 만나든 두 번 만나든 어쨌든 만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X축이랑 만난다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커도 괜찮고 같아도 괜찮은 거야.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쓴 9 플러스 4K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얘를 이제 잘 정리해가지고 K의 범위를 찾으면 되거든. 9를 어떻게 할까? 아, 2항식. 이항시켜. 그러면은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다. 또 K 앞에 있는 4를 어떻게 할까? 양변을 4로 나눈다. 그래야 K의 범위가 나오지. 그러면 K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이게 답이죠. 이번에는 양변을 4로 나눈 거기 때문에 부등호는 안 변하는 게 맞지. 맞니? 자, 그러면은 73쪽. 오늘은 73쪽까지 합시다. 유리, 무리까지 다 하는 건 무리인 것 같아. 자, 73쪽에 있는 6문제를 같이 풀어보고 오늘은 마칩시다. 자, 1번은 2차 함수 요놈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가 2랑 4다 라고 했죠. 근데 이 X축과의 교점의 X좌표 이게 X절편이잖아. 그지? X절편이 2하고 4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요 2차 함수 식을 가지고 우리가 인수분해를 싹 해보면 요게 X-2, X-4가 나온다는 얘기거든. 그죠? 그러니까 얘를 다시 전개시키면 그 문제에서 얘기한 요식하고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전개시켜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이렇게 되니까 얘하고 얘를 그대로 비교해보면 준이야 a는 몇이야? 요식하고 요식을 비교해보면 여기 있는 a 여기 요 식의 a가 여기 있잖아. 여기서 얼마 있어? 마이너스 6인 거고 b는 몇이야? b는 플러스 8인 거야. 그치?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 b는 플러스 8 그래서 a 플러스 b는 2 1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옆에 있는 2번도 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하고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난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y에다가 0을 넣었을 때 그러면 이렇게 생기는 방정식으로 바뀌었을 텐데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보쳐라 얼마와 얼마가 나왔다?
그쵸. 지금 x 절편이 1하고 b인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y에 0 넣고 계산하면 그 해가 1과 b가 나와야 된다. 이런 상황이야.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요 방정식의 한 근, 1이라는 한 근을 아는 거니까 준이야, 이 1이라는 숫자를 이 식의 x자리에 뭐 할 수 있을까? 대입을 할 수 있겠죠? 대입해주면 식이 어떻게 돼? 0은 1-a 플러스 3a가 되겠네. 그러면은 1을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1은 이렇게 계산하면 2a죠. 그럼 a가 몇이지? 맞죠? 마이너스 2분의 1, 그치?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그러면 요 방정식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어서 x제곱 플러스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3 요렇게 생긴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이 방정식을 다시 잘 풀어서 나머지 한 근을 찾고 싶으니까 이거를 잘 풀려면 이 방정식의 양변에다가 준이 어떻게 해줘야지 생각하기 편할까? 지금 저 식이 어려워 보이는 이유는 2분의 1이나 2분의 3 같은 분수 때문이거든. 그지? 그러니까 양변에 어떻게 할까? 곱하기 2를 해요. 그럼 0은 2x제곱 플러스 x 빼기 3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이거를 인수분해 할 수 있다. 준이 인수분해 가능? 숫자 이렇게 막 쓰는 거 있잖아. 1하고 2 여기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3 플러스 3 그죠? 그럼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 되고 이렇게 해서 플러스 3 되니까 앞에 플러스 1 나오네. 그치? 자, 그러면 인수분해되는 식이 어떻게 생긴 거야? 저요?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지금 같은 줄에 있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가 같은 줄에 있죠? 그럼 요 줄이 하나의 괄호를 만드는 거야. 근데 1과 2는 x의 개수들이거든. 이렇게. 그러면 x 마이너스 요게 하나의 괄호고 밑에는 2x 플러스 3 요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야. 그럼 요렇게 인수분해가 됐으면 그때 얻을 수 있는 x 값은 얼마 또는 얼마일까? 하고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3. 2x 플러스 3이 0이다. 이렇게 놓고 풀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죠. 그러면은 1이라는 근은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근이니까 결국 그럼 b가 누구라는 거야 지금?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a 값과 b 값이 모두 나왔어요. 그러면 그 나온 값들을 이제 요 식에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얘가 x축하고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찾으면 되겠네. 집어넣어 봅시다. a 자리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을 거고 b 자리에는 마이너스 2분의 3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2b니까 3x 그리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됐어. 그러면 요 녀석이 x축하고 만나는 두 점이 어딘지 궁금해. 이게 결국 호철아 뭐 찾으라는 거야? x절편 찾으라는 거니까 y 어떻게? 0 넣읍시다. y에 0 넣어야죠. x절편 찾으려면. 그럼 0은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니까 자, 인수분해 1, 4에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4로 인수분해가 됐어요. 그럼 준이야, x값 두 개가 뭐하고 뭐야? 1하고 마이너스 4. 그 1하고 마이너스 4가
이 이차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래로 블록한 것도 보이니까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함수가 있는데 얘가 x축하고 두 번 만났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1인 거야. 그때 이 거리가 얼마입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이게 질문이에요. 답은 뭘까? 5가 되는 거죠. 5. 차근차근 계산해 나가면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가서 3번 문제는 이차 함수의 그래프는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고 딱 보는 순간 x축이랑 한 점에서 만났으면은 판별식, 그죠? 중근도 생각나고 중근이 나왔다는 건 판별식이 0이랑 같다. 이걸 써먹을 거야. 근데 판별식을 잘 쓰려면 이렇게 생긴 식에서 A, B, C가 보여야죠. A가 뭘까 준이야? 그건 B. A는 1, B는 근데 마이너스 2 하고 끝나면 안 돼. 마이너스 2K. C는 K. 아니 K. 아니 플러스 K. 아니 E. 뭐죠? 아, E. 아니 아니요. C를 갖다 K라 그러면은 그러면 2는 뭐가 돼? 끝하고 C를 2라 그러면 K가 뭐가 돼? 뭐예요? K 플러스 2지. K 플러스 2. 아, K 플러스 응, 이게 전체가 상수항인 거야. 그치? 자, 그럼 요렇게 A, B, C를 정했다. 그럼 얘네를 가지고 이제 판별식을 써야 되겠죠? 자, 그럼 얘네 셋을 가지고 우리가 판별식 D를 써볼게요. 얘는 D1이라고 하겠습니다. D1. 뭐가 되니 준이야? D1은? K 제곱. 그렇죠. 요놈 제곱이니까 4K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은 생략해도 되고 K 플러스 그치, 괄호치고 K 플러스 2. 자, 그런데 이것이 어때야 돼?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니까 0. 판별식이 0하고 같아야 되죠. 그쵸? 자, 그래서 같다고 놓고 4를 분배 법칙을 하면은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8은 0이고요. 이거는 바로 인수분해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오초라? 4로 양변을 나눠주고 푸는 게 좋겠죠? 4로 나눠주면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요거 인수분해 1, 2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k 값이 얼마 또는 얼마다? 마이너스 1 또는 2다. 요렇게 k 값이 두 개 구해졌고,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차 함수가 또 있죠. 두 번째 이차 함수는 이 친구는 x축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자, 그럼 여기서도 또 판별식을 써야 되니까 여기서의 a는 얼마야 주냐? 마이너스 b는 1. c는 자, 그럼 요거 세 개를 가지고 또 판별식을 써요. D2라고 할게요. 자, 이때 판별식은 뭐가 돼? 9가 왜 나왔다 갑자기? b제곱을 시작하는 거죠. 1 마이너스 4 4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곱하기 K. k. 이게 판별식인데 얘가 이번엔 0보다 어때야 돼? 두 점에서 만나니까 커야죠. 그렇죠. 서다 두실 커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거 마이너스이니까 플러스 12k 그리고 여기 플러스 1 요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1 넘어가고 그럼 12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양변을 어떻게 할까? 12로 나눠요. 그럼 k는 마이너스 1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찾았던 이 두 개의 K값 중에 요 조건을 만족하는 K값 하나밖에 없죠. 누구지? 2밖에 없지, 그치?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K값은 2 하나밖에 없습니다. 답을 2라고 써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옆에 4번으로 넘어가서 4번도 판별식으로 그냥 풀어버리면 되는데
준이야 4번에 있는 식에서는 A, B, C가 뭐예요? 1, 1, 2는 3 3, 2는 그렇지.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판별식을 씁시다. 그럼 판별식은 뭐가 돼? 9, 9 마이너스 마이너스 4 4, K 마이너스 괄호 K 마이너스 이게 판별식이지? 근데 X축이랑 만나지 않는데 그러면 X 절편이 없단 얘기네. 실근이 없어. 판별식이 0보다 작아. 이렇게 쓰겠고 자, 분배 법칙 하면은 마이너스 4K 플러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4K만 남기고 이렇게 13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3 이렇게 됐다. 자 아까 한 거 양변을 4로 아니 9가 바뀌죠. 마이너스까지. 그러니까 양변을 일단 뭘로 나눈다고 말해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4로 나눈다라고 말해야 돼. 그러면 좌변은 K만 남을 거고 우변은 뭐가 될까? 이걸 마이너스 4로 나누면 4분의 14. 그렇지 이렇게 됐겠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돼야 돼? 반대로 반대로 이렇게 돼야 돼. 그치? 그러면 K가 4분의 13보다 크다인데 그걸 만족하는 가장 작은 정수라고 했죠. 4분의 13이면 호철 얼마쯤 돼? 3보다 좀 크죠? 그죠? 3과 4분의 1이니까 3점 몇이야? 3점 몇몇몇보다 큰 첫 번째 정수는 누굴까? 4겠지. 그치?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정수는 4다.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하고 6번은 그 우리가 방금 했던 페이지에서는 없던 내용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 보면은 자주 마주치게 되는 교점에 대한 문제예요. 5번, 6번은 5번, 6번만 풀고 오늘은 마무리할게요. 자, 5번부터 보면은 함수가 두 개 나왔어요. 이차함수의 그래프하고 그 다음에 직선이 나왔는데 이 둘이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러니까 이 이차함수는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럼 얘네 둘이 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두 군데서 만나는데 한 놈을 A, 한 놈을 B라고 잡겠다는 거죠. 근데 이 A라는 점의 X좌표가 2일 때 B의 X좌표는 뭐냐? 이게 질문이야.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만나는 교점에 대한 문제에서는 우리가 교점을 찾는 식을 써봐야 돼. 교점을 찾는 식. 자, 두 함수의 교점을 찾는 식. 이건 어떻게 생긴 거냐면 만약에 y는 fx와 y는 gx 요런 두 함수의 교점을 찾는 식 그러면 교점을 찾는 식은 그냥 요거 하고 요거를 서로 같다라고 놔버리면 그게 교점을 찾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y는 뭐뭐뭐, y는 뭐뭐뭐 이런 두 식의 교점은 그 뭐뭐뭐 부분끼리 서로 같다라고 해버리면 그게 교점 찾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교점의 x좌표를 찾는 식이 돼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거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이 부분이랑 준이야 어떤 부분? 요 부분 ax 마이너스 5 이 밑줄 그은 부분끼리 서로 어떻다고 놔라? 같다고 놔라. 얘네들을 같다라고 놓고 그 방정식을 풀면은 자 이렇게 생긴 식인데 이거를 풀면은 x값이 아마도 두 개 나올 텐데 그 두 x값이 바로 a와 b의 x좌표들인 거예요. 근데 이미 지금 a의 x좌표를 2라고 알려줬지. 그건 다시 말하면 이 방정식의 한 근을 알려준 거야. 이 방정식의 한 근이 2라고 알려준 거야. 오철아 이를 뭐 하란 얘기? 한 근을 알려줬어. 그럼 대입하란 얘기. 그지? 한 근을 알려줬으면 그거를 우선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a가 얼마인지 찾아보세요.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2를 대입하면은 8-6-1이 2a-5가 됩니다. 그러면 좌변이 1 되니까 얘 넘어가면 6은 2a. 그럼 이거 얼마야? 3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A가 3인 거 알았어? 어떻게 해야 돼? A가 3인 거 알았으면 다시 집어넣어야 돼. 그지? 얘가 아까 교점 찾는 식, 이 교점 찾는 식에서 A가 3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A 자리에다 3을 집어넣고요.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3x 마이너스 5 이런 2차 방정식이 되죠. 그러면은 3x 넘어가는구나. 마이너스 6x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겠네. 우변을 좌변으로 넘기면, 그럼 준이야, 얘를 잘 풀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맞아요. 2로 양변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 2를 분기나요? 아니요. 아, 1을 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치? 그러면 이 숫자들을 가지고 우리는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 x 마이너스 1, 음. x 마이너스 그래. 그럼 x 값이 얼마 또는 얼마야? 마이너스 1. 1 또는 2인데 2가 나왔으니까 1. 그쵸? 2는 아까 처음부터 나왔던 근이니까 결국 점 B의 x 좌표는 1이 되는 거죠. 1. 그지? 그러면 B라는 점에 x 좌표가 1인 건 알겠고, 그럼 이 y 좌표는 어떻게 구해? y 좌표는? 여기도 괜찮고 둘 중에 하나에다가 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 첫 번째 2차 함수에다 넣을까요? 이 2차 함수에다 x에 1 집어넣어. 그러면 2 빼기 3 빼기 1이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2가 되네. 그래서 b는 1, 마이너스 2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마지막 문제 6번도 교점에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6번도 일단 여기 5번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교점 찾는 식부터 써야 돼요. 요렇게 생긴 이차함수와 요렇게 생긴 직선의 교점이 어쩌고저쩌고 했으니까, 자, 교점 찾는 식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은 3x 플러스 b하고 같다. 이게 교점 찾는 식이잖아. 그 교점 x좌표가 마이너스 2하고 1이래요.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볼까요? 2x제곱 플러스, 자, 3x가 넘어오면은 a 빼기 3x 플러스 1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바뀔 거야. 준이야, 저 식 이해되니? 3x 넘긴 다음에 이제 x로 묶은 거죠. 그죠? 자, 근데 얘를 잘 풀어보면, 요 방정식을 잘 풀어보면 x좌표가 마이너스 2랑 1이라 그랬으니까 결국 얘를 잘 풀어보면 이게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 아닌가? 그래야지 x 값이 마이너스 2 또는 1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해되니 준이야 이거? 그때 그러면 이 식하고 이 식이 똑같은 식이다 라고 말해도 될까? 얘랑 얘를 완전히 똑같다 라고 말하기에는 다른 점이 하나 있어 지금. 맨 앞에 얘는 2가 붙어있고 아무것도 안 붙어있잖아. 그러면 요 앞에다가 요거랑 똑같이 이걸 붙여주는 순간, 그러면 이제 이 두 식은 완전히 같은 식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얘를 전개시켜서 이거랑 비교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2는 가만히 냅두고요. 괄호 두 개만 전개시키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2까지 분배시키면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0이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이 지금 뭐가 된 거야? 이 부분이 2가 된 거예요. 보여? 이 부분이 뭐가 된 거야? 마이너스 4가 된 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얘랑 같고 얘는 얘랑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A는 5가 되겠고 B도 5인가요? 요렇게. 그래서 A분의 B, B분의 A 어쨌든 3번 이렇게 푸는 거. 그래서 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했던 이런 뭐 구체적인 이런 내용들이
수투에 그대로 나오진 않지만 수투를 하려면 결국 함수에 대한 기본 지식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기본 지식들에 대해서 복습을 좀 한 거고요. 큰 변동이 없다면 우리가 다음 주에 왔을 때 첫 시간에 여기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거 계산하는 것들 그런 거 연습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수투를 시작하는 걸로 생각해 봅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